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가지고 이게 흐름이 끊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단독 신청을 하다 말았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여기죠? 여기. 자, 등기가, 지금 셀프 등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다시 제가 총정리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등기소 가서 이제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하는 방법이랬는데, 등기소 가서 등기를 무슨 청해야? 신청을 해야 우리가 등기가 된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신청할 때는 방법, 살짝의 방법.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고요. 무슨 신청이라고 그래요? 단독 신청.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 공부했던 거 무슨성 확보? 진정성 확보. 그 등기 신청을 할 때 진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정성 확보가 첫 번째가 판결 이랬습니다. 판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요. 판결. 그래서 판결 받으면 혼자 가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암기 코드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시작. 승소한. 이 말이 보이면 끝문장은 있다, 없다, 틀렸고요. 패소한 끝문장은 없다, 있다, 틀렸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판결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가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걸 하다 말았거든요. 기본서는 어디 있냐면 281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281페이지. 자, 거기 가보면 이제 등기 의무자가 없다 이랬는데,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방법, 공동으로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이것만 딱딱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등기 의무자가 없다. 첫 번째.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떻습니까? 건물을 신축했다면 자기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하면 되죠. 자, 방법이 뭐다? 단독. 자, 오늘 잠시 후에 상속등기 자세하게 공부하실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받아올 거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등기 명의인,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그랬는데,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다 법률의 규정, 법에 정해져 있다. 오늘 또 나올 텐데, 토지는 어떻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토지 표시 방법은 소세지. 시작. 소, 지, 면. 소시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연상을 하는 거였지. 자, 어떻게? 소, 지, 면으로 하라는 소리고, 건물은요? 소지, 구종면으로 표시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인표시는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표시할 때는 저를 표시해 보세요. 머리를 바짝 올린 이승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시가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살고 계시면서 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주소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사람 주소가 바뀌었다고 지금 변경 등기 할 건데 혼자 가서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가서 혼자 하세요. 이 말이는. 인표시, 부동산 표시 이런 것들 자, 표시 변경 경정 혼자 하신다. 이러시면 될 것 같고 자, 말소 등기 중 그랬는데 이게 일단 중요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약간 윗돈을 주고 이걸 사놓은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국가가 도로를 건설한다고 이전 등기 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도로를 할 거야? 단독. 그러면 어떻게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한 번 더 나옵니다. 도지성이. 뭐가 보이면? 도지성이란 말이 보이면 숨도 쉬지 말고 일단 뭐라고요? 단독. 단독 신청이라고. 자, 다시. 자,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자, 다른 거 없고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 하고 시험에 나올 건 이미 정해진 것 같아. 너무 쉽다는 이거. 더 해볼까요? 시작.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방법이 뭐야? 단독. 단독. 다시. 인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뭐다? 단독. 공동이 아니다. 자, 다시요. 말소 등기는 뭐예요? 공동이야. 뭐라고요? 말소 등기는 공동이다. 근데 시험지에 불러보세요. 시작. 사망, 행방불명, 혼동. 이걸 기억해내셔야 돼. 자, 이 단어들이 보이면 그것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러시면 되고, 멸실등기, 단독. 자, 그리고 계약상 공용부란 말이 보이면 숨도 쉬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뭐야? 단독. 무조건 단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폐지에 말소학원, 단독이다. 네, 폐지에 말소했다면 보존등기 한다. 다시 저온유무 되돌아가는 거니까
처분하는 등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탁등기가 보였다. 복잡히 가지 마시고 처음에 줄 때는 뭐야? 처음에 줄 때는 애나 받아라 이렇게 공동이죠. 넘어간 뒤로부터 뭐야? 단독. 누구 거야 이제는? 수탁자 것, 수탁자 단독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수용? 토지 수용이 보였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단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이번 시간에 281페이지 7번에 가보면 가등기가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원 없이 치시고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른 가백에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채권이지. 누구한테만? 가백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병이 와가지고 다시 매매를 하자고 그래요. 이렇게 얼마 준다고 하냐면 7억 준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하고 싶지 지금. 자,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얘는 2억 더 벌었잖아요. 그냥 제공된 게 없어. 깨끗한 벼룩시장 사랑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10억이 돼요. 반토막. 그러면 너나 끝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계약금이 10%잖아. 10%가 계약금이잖아. 그러니까 10억이 냈으니까 200명한테 1억씩 받고 해로 도망가 버려. 되니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론상. 그러면 이걸 말을 살짝 바꿔보면요. 자,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가박을 하고 둘이 매매를 해요. 그러면 을은 지금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법무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법원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자격증 받아가지고 법무사님 분이 계시거든. 이분은 매매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자기가 법무사니까 안 믿는 거야 사람을 아예. 그래서 왜? 이걸 어떻게 믿냐?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거든. 불안해. 그러니까 내 이 권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찜 해놓은 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가등기 한다고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찜 해놓을 거야. 이걸 가등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이게 결론이잖아요. 언제 합니까? 불안하니까요. 내 권리가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거 찜 바르는 거고 잠깐 찜 하는 걸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야 돼? 가등기. 그러면 말을 바꿔봅시다.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불안해. 그러면 뭐 해놓으면 돼? 찜.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가등기 한다. 불안하면 찜 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이 채권이 조건부건 시기부건 따지지 않고 불안하면 전부 다 찜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남편이 이 사례를 기억하셔야 쉬워집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을 증여한다 이렇게요. 준다고. 근데 인간이 여기다가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하면 줄게 이런다고. 미친 거죠 아주. 자, 그냥 합격도 아니고 수석 합격이라고. 아무튼 자 이렇게요. 그러면 아내는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잖아.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게 뭐가 붙었어요? 조건.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게? 조건부 권리가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격하면 준다면서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믿을 수 있어, 없어? 아주 큰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인간 어떻게 믿어? 합격을 했는데 말이죠. 합격을 했는데, 어이구, 너 고생했다. 하고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팔아버리면 받아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팔아버렸다니까. 자, 그러면 받아올 수가 없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면 뭐 해놓으라고? 찜. 불안하면 찜. 이게 가등기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요. 자, 시기부 청구권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지금 당장 준다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대.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대. 아내는 불안해 안 불안해? 완전 불안하지. 왜요? 지금 1월 달이야. 크리스마스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크리스마스까지 꼭 참아야 되는데 또 이 남편이 또 술 먹고 막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바가지 긁을 거잖아. 그럼 남편이 뭐라 할 것 같아? 야, 너 건물이? 너 안 준다? 이거 불안하잖아, 이게. 불안하면 뭐 해놓으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 가등기.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등기라는 말은 이제 공부를 해놨고, 자, 다시요. 일단 사례를 여기다 하나 해놓을게요. 자, 이게 누구였어? 남편.
남편, 여기가 아내. 자, 그리고, 자, 증여 이랬어요. 자, 조건, 합격.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야, 지금부터, 자, 우리 공시법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가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방법. 자, 지금부터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봅시다. 이 착한 아내가 남편이 건물을 줄게, 근데 합격하면 줄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학원에 왔다, 이제. 학원에 자격증을 따려고. 근데 첫째 시간에 수업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공시법, 등기법 수업에서 가등기를 가르쳐주네? 가등기를 언제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불안하면 뭐 하라고? 가등기 하라고 해놨잖아요. 찜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시험에 합격하면 나 준다면서 나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나 미리 찜해놓을래. 미리 찜해놓을래? 가등기 해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남편은 시끄럽겠지. 왜요? 줄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공부만 시킬 생각이고 잘 썼다면 자기가 쓸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아내가 지금 가등기를 요구하면 이거 잡아라?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부 안 한다는 건데. 그래서 자,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좋았어. 내가 가등기 해줄게. 그러면 등기는 원칙이, 그렇지, 원칙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가서 자, 그대로 가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지금 공시법에 나와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부터가. 자,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래. 단독 신청. 그러면 언제 이제 단독이 가능합니까? 이거잖아요. 자, 언제 가능하냐? 봐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등 요구를 해달라고 그래. 요구를. 그러면 남편은 같이 가면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막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야. 바빠. 나 바쁘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래야 돼? 포기해야 돼? 아니, 바빠. 그럼 나 혼자 갈게. 단독. 나 혼자 갈게. 단독. 그래서 지금 남편은 가등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 남편은 자, 가등기 줄 사람. 가등기 의무자. 남편의 뭘 받아서? 승낙서를 받아서 이걸 첨부를 하면 혼자 가서 할 수 있어요? 이 소리예요. 됐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가도 되고 혼자 가도 되는데 자, 남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시면 된다. 근데 남편이 같이 가지도 않아요. 승낙서도 안 적어줘요. 그러면 줄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어디로 가면 돼? 법원으로. 법원으로 가.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법원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러니까 법원이겠지 이제. 자, 이 명령에 대해 시험에는 명령만 나옵니다. 자, 명령서를 첨부해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가등기 방법. 원칙은 뭐예요? 공동. 자,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자,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누구? 가등기 의무자인데, 자, 읽어보세요. 가등기. 가등기 의무자 불러보세요. 이거 누구야, 이 사람? 남편이지. 이거 누구라고요? 남편. 알아야 돼. 자, 남편. 남편의 승낙서가 첨부되면 할 수 있다. 남편이 승낙서 안 적어주면 법원에다가 요청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가등기를 했다면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있고 가등기를 해놓고 공부를 해야 안 해. 안 해. 애들하고 쌈만 하고 드라마만 보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또 보고 있고. 그러면 남편 눈에는 이 여자 합격한다 떨어진다? 떨어지네. 떨어진다. 자,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면 아직은 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아직은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이니까 자, 소유권의 내용이 뭐야? 몇 개야? 그러면 시작.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어도 얼마든지 원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가 이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친구 병에게 이걸 팔 거예요. 이렇게 자, 팔 거야. 자, 병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하나씩 합시다. 갑은 누구야? 남편, 을은 아내, 병은 남편 친구야 이게. 그러면 남편 친구 병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자네 와이프 명의로 지금 가등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저 여자 떨어질 여자야. 이렇게요? 그래서 처분을 했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분이 되면 그때부터도 오기를 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시험에 똑 떨어졌다니까.
그러면 시험에 똑 떨어지면 이제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는 이 가등기를 지울 거예요. 말소 방법. 이제 말소 방법. 자 똑같겠죠. 자 원칙은 뭐야?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당연히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자 예외. 자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소리인데 단독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공동을 하라는 말은 이제 이 가등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가등기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려면 누구랑 가야 돼? 얘랑 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가등기 때문에 소리 보는 사람 얘잖아 얘. 근데 병은 누구라고 그랬어? 남편 친구. 그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자 공동으로 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순서가. 자 남편 친구랑 둘이 손잡고 등기소 가서 지금 말소 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 친구가 가면서 물어보겠지. 몇 점 맞았어요? 왜 떨어졌어요?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아? 그러겠지. 그러면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해.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있다니까. 자 혼자 누가? 아내가 혼자 갈 거라고. 창피하니까. 그래서 아내는 지금 가등기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등기 명의인이 창피하니까 혼자 가서 단독으로 낼름 질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다 알아야 나중에 기억이 오래 갈 거고 문제가 떴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가등기 명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그런데 해봅시다. 둘이 같이 가지도 않아. 혼자 가지도 않아.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 누구야? 병이지 병. 병을 누구라고 그랬어? 남편, 친구. 자 남편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부상 이해관계. 저 등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그래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이 사람이 같이도 안 가요. 그리고 아내가 저 친구 남편 와이프가 혼자 가지도 않아. 그럼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아내 즉 가등기 명인의 뭘 받아가지고 승낙서를 받아서 이걸 첨부를 하시면 그때는 단독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그건 100% 시험에 나올 텐데 가등기는 자 나중 되면 말이 꼭 그 말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만 다 알아내시면 돼.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자 뜻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가등기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원칙은 뭐야? 자 봐보세요. 원칙은 뭐야? 원칙은 공동.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가시면 돼. 근데 남편이 안 들어준대 이 말이야. 안 들어준대. 그럼 어떻게 남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자 남편의 이름을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가등기 의무자. 남편은 가등기 해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의 승낙서. 남편의 이름은 가등기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방법. 다시. 남편이 승낙서 안 적어줘. 그러면 어디다 요청해? 법원에.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첨부해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가등기를 지울 거예요. 말소 방법. 원칙은 또 뭐예요? 같이 가면 돼. 공동. 근데 가등기 말소를 혼자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누구 혼자 갈 수 있어? 아내. 자 아내의 이름. 가등기 명인. 그래서 아내가 창피하니까 혼자 가서 지울 거예요. 근데 같이도 안 가요. 혼자도 안 가요.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남편 친구의 이름. 등기부상 이해관계. 누구라고 이거? 등기부상 이해관계. 남편 친구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방법. 됐을까요? 다시 남편의 이름. 가등기 의무자의 아내의 이름. 가등기 돼 있는 사람 가등기 명인 남편 친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잡아놓으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교재 281페이지. 자 신청 방법 기억.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자 니은.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는 가등기 권리자는 목적 부동산 소재자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등기 원인을 수명하여 가등기 가처분 명령 되나요? 자 남편이 승낙서 안 적어주면 법원에 요청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됐죠? 자 넘겨보시고. 자 282페이지 디귿.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가 누구야? 빨리 작업해. 거기다. 남편. 가등기 의무자가 누구라고? 남편이 뭘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아요. 법원에다가 요청해서 판결받아서 살 수도 있다. 다시. 자, 2번 말소 방법. 시험에 똑 떨어진 거지, 이제. 기억.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와 공동 신청해서 말소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니은범. 혼자 할 수 있나요? 자,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 밑줄 짝. 가등기 명의 밑줄 짝. 가등기 밑줄 짝. 명의 밑줄 짝. 뭐라고 적어야 돼? 아내. 그러면 아내가 혼자 가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부상 이해관계 밑줄. 이거 누굽니까? 등기부상 이해관계. 남편 친구지. 남편 친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 아내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죠. 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8번. 말소 등기 했죠? 자, 원칙이 뭐고? 공동이고. 자, 시작. 사망, 행방불명, 혼동 이런 말들이 보이고 무슨 동이다? 단독. 됐습니다. 9번 신탁 등기 했어요? 자, 처음에 줄 때는 뭘로 주어라? 공동. 자, 그리고 넘어가면 누구 거다? 수탁자 거다. 그때부터 전부 다 뭐야? 단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시면 단독 신청 끝난 것 같고요. 넘기시고. 자, 그리고. 자, 교재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286페이지로 일단 가보시고, 286페이지. 거기에 제3자 신청, 그래서 포괄승계한 등기 신청 있잖아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자, 287페이지 가보면 채권자 대위 신청 있나요? 그죠? 자, 그 책은 거기다 펴놓으시고요. 기회 주셨네. 자, 남편의 이름. 가등기 해줄 사람 가등기 의무자. 자, 아내의 이름. 가등기 명의인. 남편 친구 이름요. 등기부상 예관. 그것만 해놓으시면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 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 그런데 이 신청은 방문 신청이 있고요. 이렇게. 방문 신청이 뭐냐면 등기소에 무슨 석에서?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자 신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은행 업무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행 업무 볼 때 직접 은행에 뭐 해서? 방문, 출석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하는 방법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등기돼요. 근데 등기소에 가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전자신청이라고 하는데 전자신청. 우리는 시험 문제가 풀 때 아무런 말 없이 등기 신청 그러면 여기에요. 그리고 전자신청을 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전자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신청이란 말, 전자란 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뭐로 잡고 푼다? 방문 신청 가지고 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등기소에 방문 신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깐 복수 좀 같이 겸해서 해볼게요. 자, 우리라고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당사자라니까 이렇게. 기억나셔요, 이거? 자,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사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시 봅시다. 복습을. 아마도 오늘 이 그림만 제가 총 4번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쓸까요? 계약서부터 쓰겠죠. 그러면 계약서의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이 있고요. 매수 실제 모양이 이래요. 실제 모양새가. 그러면 매도인은 갑이 되는 거고 매수 을이죠. 이 두 사람을 매매 계약에 뭐라고 해요? 당사자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한 후에 이제 등기소에 뭘 했다요? 등기소에 방문했다고. 그러면 등기소에 가보면 그걸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 쪽에 각종 신청서 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거잖아.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이렇게 꺼내시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자신청은 너무 힘들어서 못 올 것 같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할 거야. 그러면 가자마자 신청서를 꺼낼 거예요. 그러면 겁먹지 말고 신청서에는 양식이 등기 의무자란이 있고 등기 권리자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갑이지. 자, 권리자는 누구예요? 을. 그러면 결국은 등기 의무자란에 매도인을 적으라는 소리고 등기 권리자란에 매수인을 적으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갑과 을인데 계약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하고 부르지만 등기 신청 단계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호칭만 바뀐다. 뭐라고 바뀐다?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약을 이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민법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여기부터가 등기법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원리는 다 같으니까 자,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등기법으로 가지고 오면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의무자와 권리자를 당사자라고 해요. 같은 말이지. 원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등기소 가서 뭐 해서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둘이 공동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공동 신청하면 된다. 이게 시험에 낼 리가 없잖아, 이게.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원칙이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지, 당연히. 되셨나요? 그러면 언제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은 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말하기 싫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할게요. 자, 그래서 자, 무슨 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진정성이 오늘 또 나올 거예요. 확보가 되어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대요. 무슨 결? 그랬어. 판결. 이거지 이게. 그리고 자, 누가 없더라. 등기 의무자가 없더라. 이렇게. 그러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중 박스 문제로 해가지고 다음 중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를 모두 고르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면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단독 신청 경우 불러보세요. 시작. 이 어색한 분위기. 방금 했잖아.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등기명의 인,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단독. 말수는 뭐야? 공동. 근데 말수인데 어떻게 시작? 사망, 행방불명, 혼동 이런 것들이 보이면 뭐야? 단독. 멸실 등기, 단독. 규약상 공용부이란 말이 보이면 무조건 단독. 좋습니다. 토지 수익이란 말이 보이면 단독. 신탁 등기는 처음에는 공동, 넘어간 뒤로부터는 단독, 누구 단독? 수탁자 단독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가등기 할 때 하는 방법 공동에 공동. 근데 가등기 하려고 그래요. 단독이 있어. 남편의 승낙서, 남편의 이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니까. 남편의 이름,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받아서 인간이 승낙서 안 적어줘. 그럼 어떻게?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첨부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아내가 시험 똑 떨어졌어. 그러면 자, 원칙은 공동. 근데 단독이 돼. 말수 방법. 자, 아내 혼자 갈 거야. 아내 이름, 가등기 명인이 혼자. 연상하셔 머릿속으로. 자, 근데 같이도 안 가, 혼자도 안 가. 손해보는 사람 남편 친구 이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첨부하면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직접 우리라는 표현이 당사자입니다. 됐습니다. 어디를 점칭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잖아요. 자, 우리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 출석해서 이걸 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보낼 수도 있다? 대리인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대리인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암결로 하지 마시고 흐름으로 딱 잡아오세요. 지금 이 PPT들은 나중에 뒷부분 강문에 가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리 못 해볼까요? 대리. 자, 대리인 신청.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등기 신청을 다른 사람을 맡길 때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그죠? 그런데 그건 나중 문제고, 누구든지 다 대리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다 대리될 수 있다. 방문 신청이라면, 이렇게. 누구든지 다 대리될 수 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안 되겠구나. 등기소 문 닫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일날 지금 매매하고 이전 등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나한테 부탁을 해.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등기 신청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됩니다. 무슨 신청에서는? 방문 신청에서는 그래요. 근데 신청이 팁만 봐보세요. 두 가지잖아. 방문 신청도 있고 전자 신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 신청을 이제 넘어가면 그때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누구든지 하면 미스가 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격증 있는 애한테만 맡기세요.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건 전자 신청에서는 누구든지가 아니란 소리지. 자, 그러면 우리는 주로 방문 신청을 가지고 지금 정리할 거니까 방문 신청의 경우에 대리는 누구든지 다 됩니다. 다 된다. 이랬고. 두 번째. 자, 대리의 능력인데 민법 시간을 배우셨을까요? 대리는 무슨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근데 무슨 능력을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더라. 그렇죠? 대리는 지금 대시에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고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한 능력자도 대리 될 수 있다니까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다 각설하고 저는 취미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취미가 딱 두 가지예요. 취미가 가끔 친구하고 바둑 두는 거. 그거 하고 이렇게 날씨가 좀 그렇거나 기분이 그럴 때 시간편 적어보는 거. 저거. 왜 나무 취미 가지고 그러십니까? 내 취미가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안 맞아? 진짜입니다. 저희 형수님이 국립대 그 일월문학과 교수거든요. 근데 우리 형수님 나한테 그랬어. 도련님은 법대 안 가고 그냥 국어국문학과를 갔으면 더 대성했을 거라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 근데 취미가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성격 자체가 어떤 새로운 걸 도전? 뭐 이런 게 불확실한 걸 안 좋아해,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래서 뭘 새롭게 막 도전해본다 이게 없거든요, 저는. 근데 딱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드론. 누굴 뭘 봤냐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우새인가? 지금도 하나요? 거기에 보면 김건모 아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너무 멋있는 거야. 아니 아침부터 소주 먹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드론 다루는 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드론을 샀거든요. 실제로 샀다. 그걸 배워보려고. 근데 제가 마트 가서 드론을 직접 사도 되지만 저는 와이프보다 천사 같은 우리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을 더 신뢰하니까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고딩이야. 걔한테 지훈아 자 카드를 주면서 아빠한테 적합한 자 드론 하나 사다 달라고 일을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걔는 고딩이잖아.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고? 대리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라는 게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그 딸한테 우리 지훈이한테 지훈아 아빠한테 적합한 드론 좀 사다 줄래? 라고 하려면 우리 지훈이가 이게 드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됐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 뭐가 될 수 있고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인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우리 딸한테 드론 사라고 시킬 수 있어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대리권의 존속 시기인데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 등기 신청 시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리가 다 같은데 이게 등기 일반 절차가 아마 다음 주면 다 끝날 예정인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저쪽 좀 봐보세요. 등기관이 심사를 할 때는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런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심사를 한 서류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안 해. 구체로 따져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처음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당사자가 직접 오지 않냐고 대리인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임장을 들고 왔겠지. 처음 등기 신청할 때 위임장 들고 왔구나. 끝 이거예요. 실질 심사를 하지 않으니까 형식적 그 심사의 뜻이 서류 심사라니까요.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는지 서류관에 이게 다 일치가 되는지 그것만 따진다고. 그러니까 처음 등기 신청할 때 위임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끝이야. 그럼 처음 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이 들어왔다면 데리고 있는 거잖아. 그 뒤까지 안 따진다 이거예요. 처음 신청 시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등기 완료 시가 아니다 이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그랬는데 법 29조 3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다. 이걸 말이 흠결된 경우 무슨 얘기냐면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려고 그래 등기소에. 근데 대리인으로 선임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걔가 가서 해버렸다고 등기를.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아닌 자가 지금 대신 등기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도 둘이 매매한 사실이 있지. 그러니까
원칙은 권한이 없는 자가 대신에 등기를 신청하면 야 너 집에 가 이래야 되잖아. 근데 등기관이 미쳐가지고 뭐 하지 않냐고 집으로 각하지 않냐고 등기됐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무슨 관계 맞아? 사실관계가 맞더라. 그러면 등기를 뭘로 해준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지금 할 수가 없고 이렇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에 대한 신청이 되고, 자, 그리고 287페이지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나요? 자, 대위를 동그라미 빵 쳐보세요. 대위 동그라미 빵. 대위. 잠깐만요. 지금 이거 멈추면 또 제가 또 판서를 해야 되니까. 자, 미리 좀 적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적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도 되고, 자, 누구를 보낼 수도 있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고, 자, 세 번째가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거 다 해드릴 건데, 자, 대위. 자, 대위를 동그라미 쳤네, 거기. 자, 대위를 바꿔드릴게요, 제가. 대신이야. 대신. 대위가 뭐라고요? 대신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대신. 그러면 대신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지, 대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자, 대위 설명까지만 할게요, 제가. 자, 가바하고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등기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를. 그리고, 자, 을이 병하고 다시 또 매매합니다. 미등기 전매. 이렇게? 그래서 얘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중간 선약 등기. 중간이 속 빠졌잖아. 근데 얘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을하고 병만 놓고 봐보세요. 을하고 병만 놓고 보면 자, 병은 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또 채권 채무 관계니까 병이 등기라고 하는 걸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병이 등기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등기 받아오려면 그렇죠. 을이 먼저 갑에게 등기 요구해서 등기 받아오고 얘가 이렇게 등기 넘겨주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해버린다니까. 그럼 얘가 갑에게 등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얘는 등기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다고 그래서 병이 갑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갑은 병을 모르는데. 할 수 없을 거잖아. 그럼 어쩌라고? 그랬을 때, 자, 얘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병, 채권자는 채무자를 먼리해서 대위해서 이게 대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뜻만 이해를 하시면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할 거야.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대위 뜻이. 대위가 무슨 말이라고요? 대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조금만 이해를 해봐요. 무슨 말이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대위 대신. 대위 신청이라고 하고 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이 여러 가지 대위 신청이 있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시죠?